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강사입니다. 네, 어,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아마 미적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과 학생들 중에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찍게 됐고요.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인데 어, 제가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수업을 하면서 같이 수능 문제를 풀어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데 지금 아직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기초부터 좀 탄탄히 해야 되는 분들도 많고, 또 기본적인 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지금 배워가지고 좀 심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개념을 다 잡아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찍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이랑 모의평가 문제들을 이제 개념 설명을 그때 또 같이 해드리면서 교과서 문제가 수능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수능 강의는 정확히 실전 강의는 어떻게 찍을지는 지금 계획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제 계획은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일단 이 강의는 교과서 위주로 개념을 탄탄하게 잡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수험생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2024 수능도 끝났고 지금 시점이 11월 말인데, 내년에 재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부터 수험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에요. 우리가 어,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죠. 그리고 수학 1에서 수열을 배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를 이제 수열에서도 이제 극한을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열기 한번 볼까요? 수열 AN의 일반항이 지금 n분의 1이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A1, 2,A1, A2, 3,A3, 4,A4, 5,A5 한번 찍어봐라. 자, 1,A1은 여기겠죠. 2,A2는 얼마일까요? 0.5. 3,A3는 0.33333이니까 요 정도. A4는 0.25. 요 정도. 요 정도겠죠? 네네. 그 3, 이 정도? 4, 5 이런 식으로 찍힐 거고요.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은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쭉 해서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수열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어요. 이것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 지금 그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n이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bn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세요. n의 값이 커질 때 일반항의 값은 어떻게 돼요? 뭔가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죠. 이 그림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일반항 뭐 n분의 n 플러스 1, 이거는 1에 가까워지고, bn의 일반항은 n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의 n승, 요거는 0보다 큰 것과 작아 큰 값이 지금 교대로 나타나지만 0에 가까워지죠. 그죠? 네. 그래서 수열 an에서 n의 값이 커질 때,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일정한 실수 알파라고 할게요. 그 알파에 가까워지면 수열 AN이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요 표현을 자주 쓸 거예요. 요 기호를 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두 수열은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수 수열이다. 상수 수열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 C로 그냥 나타나지는 거죠. 그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똑같이 C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도 입실론 델타라는 엄밀한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나중에 대학교 2학년 실외석학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수학 강의를 찍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정은 아니에요. 대학 수학 강의를 찍게 된다면 역시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증명 없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에는 입실론 델타에 대한 엄밀한 내용은 나오진 않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배워서 수능장에 가도록 합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일반항 이거의 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지금 그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0. 자, 문제 1번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상수 수열이죠? 3이죠. 이거는 0. 이거는 2로 가겠죠. 이거는 이게 요게 0으로 가니까 이게 1. 자, 약물은 복용 후 매일 몸 안에 있는 양의 50%가 배출된다. 2mg을 복용하고 N일이 지난 후 몸에 남아있는 약물 계속 절반씩 쭉쭉쭉쭉쭉쭉 없어지니까 50%가 배출되니까 남은 건 50%겠죠. 계속 몸에 남아있는 그 약물은 절반이 될 거예요. 절반 한없이 가다 보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무한번 곱해지면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의 발산이란 무엇일까? 발산은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발산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무한대로 커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거나 이런 경우 수렴하지 않을 때 그걸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일반항 AN의 값이 이제 커지면 한없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만약에 A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기호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의 경우 n 플러스 2가는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림 보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세요.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학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교재를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해석학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한 증명을 나중에도 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뭐 해가지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학 2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엄밀하게 증명하는 걸 좀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 추천드릴게요.
로버트 바틀 교수님이 쓰신 Introduction to Real Analysis, 강수철 교수님이 옮겼네요. 실해석학 개론 4판. 요거는 이제 해석학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을 고르신다라고 하시면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김김계라고 하죠. 김도한 계승혁 교수님, 아마 그분 세 분일 겁니다. 그분이 쓰신 해석학 책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고 심화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수능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수렴 발산을 좋아하시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만약에 이게 교대로 나타나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그냥 얘기할 수가 없는 경우, 그게 이제 진동한다라고 하는 건데, 진동하는 수열을 우리가 또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한 체계는 대학교 과정에서 잡도록 하세요. 제가 얘기해드린 책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수열이라든가 이런 수열 같은 경우는 n의 값이 커질 때 뭐 어떤 값에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진동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수렴과 발산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1번 점진미적 커져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2번은 무한대로 커지면 이 값이 2로 수렴하겠죠. 2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수열로도 볼 수 있으니까 2로 수렴하겠죠. 3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교대로 이렇게 진동합니다. 진동하겠죠. 진동하면 발산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열린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수학 영역 기르기 볼게요. 지금 이런 함수가 있어요.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 같느냐. 수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열 an의 극한값은, 자, 일반항이, 이게 수열 an은 일반항이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거는 0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부터 다 0이잖아요. 하지만 함수의 극한이 지금 존재하지가 않죠.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래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정의역이 다르니까. 지금 이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지만, 수열은 양의 정수, 자연수만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극한값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반항이 an이 이렇게, bn이 이렇게 됐다. 두 학생의 질문에 답하시오. 이거랑 이거는 같을까요? 이거랑 이거는 같을까요? 자, 이거는 요 내용이 개념 열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직접 계산을 해본 거예요.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 찢어서 계산을 해도 3이고요. 리미트 an 더하기 bn은 지금 이 전체 한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3 해서 같죠. 또 리미트 an이 1이죠. 그러니까 이걸 3배 하면 3,
3a 하면 요거죠. 여기에다 그냥 리미트 취해도 3. 이게 빵으로 가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 없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적용하실 수 있으면 돼요. 다만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시면 될 겁니다. 2번 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서는 수렴하는 수열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교과서 지도서에. 주의하세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이거 찢은 거니까 리미트 n 플러스 1분의 1인 거고, 그래서 0 곱하기 0이니까 0. 3번 1 플러스 n분의 1. 쉽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극한값을 구하시오. 리미트 5, 리미트 n분의 1 찢어 보세요. 뭐예요? 5고 0이니까 그냥 5죠. 2번은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 0이죠. 이거는 이거 1로 가고 이건 3으로 가니까 1 곱하기 3이니까 3이죠. 이거는 위에는 마이너스 1로 가고 밑에는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문제 2번 보세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AN, BN이 수렴하면 AN과 BN은 모두 수렴할까? 발레를 들면 됩니다. 이게 증명이 어려우면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증명할 수 없어 거짓이야. 그러면 발레를 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N은 N, BN은 N제곱분의 1이다. 자, 이 곱하면 수렴하죠. 하지만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네. 두 수열이 곱이 수렴한다고 해서 이게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제 1번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분자 분모가 모두 다항식으로 돼 있으면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을 나눠서 이 상수를 만드는 거예요. 상수를 만들고 나머지는 빵으로 수렴을 시켜봐가지고 계산을 하면 2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3번도 보세요. n제곱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1 빵으로 가고요. 이것도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다 빵으로 가죠. 그러니까 3분의 1. 마찬가지로 2번은 n제곱으로 나누면 이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빵으로 가죠. 그러니까 0. 예제 2번. 이거는 지금 최고차항이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n이 하나 남죠. 그죠? 그래서 발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n제곱으로 이걸 좀 더 증명을 하려면 n제곱으로 찢어보세요. 일단 그러면 이건 수렴하지만 요건 발산하죠. 그러니까 곱은 발산한다 해서 이건 수렴하고 요거는 발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수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대신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자, 바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분자의 최고차항이 더 크죠. 근데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수렴, 1로 수렴, 이거는 발산. 그러니까 어떻게? 발산.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밑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요것도 증명 없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고, 두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A에는 알파, B에는 베타라는 실수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리미트 값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c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극한값이 같으면 이 샌드위치 사이로 수렴하는 거니까 알파, 즉 베타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고, 참고하면 잠깐 보세요. an이 bn보다 크다. 그렇다고 해서 리미트까지 꼭 등호를 빼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성립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n분의 1, n분의 2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하지만 리미트는 똑같이 0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잠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개념 설명이 좀 엉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가 교육과정 자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외우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되는 거고, 자세한 증명,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대학교 실해석학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겁니다. 제가 대학 수학 강의를 찍게 되면 실해석학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예제 3번 같은 경우, 자, 둘 다 2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자동방으로 2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n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an이 1-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1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3이죠. 그러면 이것도 1로 가고 이것도 1로 가니까 이것도 1로 간다. 자, 이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자, 다음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볼게요. 등비수열. 개념 열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선분을 3등분으로 해서 제거를 계속 했어요. 선분의 개수는 an, 남은 선분 각각의 길이는 bn. 자, 그러면 an과 bn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해서 등비수열이잖아요. 지금 등비수열인데 일반항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그래프로 그린 거고요.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수열 bn은 0에 수렴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등비수열은 좀 특별히 공비 R에 따라서 등비수열이 수렴하고 발산하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일단 핵심이에요. 이 부분은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두시고, 이거는 수능 문제에 자주 써먹을 거니까 숙달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R이 1보다 크다. R은 뭐다? 공비. 공비가 1 플러스 H라고 두면 요게 성립하거든요. 이거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고등학교 수학 1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게 더 크니까 이것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번은 수에는 R이 1이면 모든 항이 1이니까 1로 수렴한다는 거고,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자, R이 0이면 그냥 모든 항이 0이니까 0이고, 자, R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절대값 R분의 1은 1보다 클 거고요. 1에 따라서 요거랑 마찬가지 논리로 요게 성립하게 될 건데, 뒤집으면 이건 0으로 가는 거니까, 즉 이 논리에 따라서 요게 무한대로 가는 건데, 뒤집으니까 이게 0으로 간다. 분모자 분모를 뒤집으러 가면 무한의 역수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하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니까 요거랑 마찬가지 논리로 해가지고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교대로 변하면서 절대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것도 진동한다 해서, 이 내용은 이 증명하는 설명한 내용들은 모르셔도 되지만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 결과는 좀 반드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보고 바로 알 수 있겠죠. 0으로 수렴하겠죠.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이거는 0으로 수렴하겠죠. 진동하겠죠. 이거는 아크릴판 N장을 투과한 자외선의 양이 처음 자외선의 양의 AN배라고 할 때, 그러니까 계속 0.45가 곱해지는 거니까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0.45니까 극한값은 0이겠죠. 되죠? 자, 예제 1번 4의 n승으로 나누면 돼요. 4의 n승으로 나누면 일단 등비수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집어넣고, 그럼 이게 다 0으로 가는 거니까 전체가 0으로 수렴한다. 자, 3번은 발산하겠죠. 왜? 5의 n승이 2의 n승보다 영향력이 크니까 2의 n승으로 나눠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의 n승, 이거 무한대로 발생하겠죠. 이거는 3의 n승으로 나눠보시면 1 마이너스 2분의 1에 3분의 2의 n승 3 더하기 3분의 2의 n승,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건 다 빵으로 가니까 요만큼 전체는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학 영양 기르기 잠깐 볼게요. 이것만 보고 이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값의 범위를 나눠서 조사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아래 값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의 2n승 요거죠. 물론 R이 0보다 클 때만 지금 조사를 해보면 돼요. 이때 계산해보면 0으로 수렴할 거고, R이 1이면 이거 항상 1이니까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 R이 1보다 크면, 자, R이 1보다 크면 R분의 1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승으로, R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눈 거거든요. 0, 1, 이것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단원 학습 점검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 오늘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한 성질, 그리고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요거 좀 챙겨두세요.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요거는 조금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하시면 될 거니까. 네. 다음 시간에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무한급수 배우고, 네, 1단원 전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